제가 은퇴식이랑 이제 추대식을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감사했는데 나중에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신경이 쓰면서 좀 네, 많이 네, 어, 예, 좀 고심한 그런 이제 강연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상담자의 관련된 또 그렇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해당이 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인간의 가치를 살리는 이제 상담자로입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대단한 인간의 가치를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새기며 이제 더 나아가 이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내용들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하여 여기 이제 또 학생들 또 이제 이 동영상이 나가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제 동영상을 이제 볼 텐데 상담자로서 이제 내담자들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는 이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주어진 그 인간의 가치를 생물학적 관점과 이제 기타 몇 개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서 인간을 다른 종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그 가치가 있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간은 정신적, 물질적 존재로서 이제 지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 이제 다른 종들하고 다릅니다. 알다시피 인간의 몸은 그 어떤 기계보다도 정말 섬세하고 오묘하고 경이롭습니다. 인간의 몸은 대략 30조 개의 세포로 이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여 개의 다른 그 세포로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대략 1000억 개의 누련 또는 이제 신경세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형성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이제 기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신경세포는 이제 정보 전달자로서 이제 전기 충격과 이제 화학적 신호로 내 안에서 여러 것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다른 신경세포와 이제 교류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정보를 보내는데 또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세포입니다. 신경세포.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핵이고 여기 이제 뭐 유전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이제 수상 이쪽은 안 나오나요? 네네네. 네. 이쪽은 네. 이렇게 이제 수상돌기 이쪽에서는 정보를 받는 거고 요쪽에서는 정보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이렇게 주고받고 정보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잠깐만요. 예. 여기는 이제 송신 뉴런이고 여기는 이제 수신 뉴런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뇌 이제 뇌에 대뇌는 다른 유기체보다 인간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여기가 이제 대뇌고 그리고 요 바깥층이 이 바깥층이 이제 대뇌피질인데 대뇌피질. 이 대뇌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대뇌피질에 복잡한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뇌피질이 이제 전뇌에 속하는데 전뇌는 예를 들자면 이제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다른 동물들과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만물의
영장에 이제 이렇게 군림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창조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 기능이 정말 고도로 발달돼서 정말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저 수많은 정말 창조적인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변연계고 이제 여기가 중뇌에 속하고 또 이쪽이 이제 소뇌 뇌관이 이쪽이 이제 후뇌인데 사실은 이쪽이 이제 파충류들만 이제 요런 이쪽 이 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플러스 이제 포유류들 네, 이제 새끼들을 젖을 먹여서 이제 키우는 포유류들은 네, 요 변연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거 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놀라운 정신 기능과 창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특별한 예,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네피즈를 이제 볼 것 같으면은 감각 체계의 정보를 이제 전달받는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통제하는 영역, 또 기억, 사고, 뭐 언어.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사람이 이제 다치면은 진짜 뭐 사고도 할 수 없고 기억도 잘 못하고 이제 말도 이제 어눌하게 잘 못할 수 있고 운동도 잘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감각도 잘 느낄 수 없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대뇌는 이 대뇌피질은 이제 또 이렇게 두 개의 방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좌방구, 우방구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좌방구, 우방구예요. 예, 그리고 이제 네 개의 옆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두엽, 네, 전두엽, 그다음에 두정엽, 그다음에 후두엽, 축두엽 이렇게 색깔을 보면 네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 엽이 각기 이제 특별한 이제 특징을 갖고 이제 그 기능들을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전두엽입니다. 이러면 이 전두엽에는 언어, 뭐 주의 집중, 뭐 추론, 의사결정, 계획 또 자기조절, 학습 전략,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건 아까 봤고, 네. 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섹션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대뇌피질이고, 그다음에 이게 변연계고 이게 뇌관인데, 네, 알다시피 이 뇌관은 네, 후뇌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쪽을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파충류들. 근데 변연계는 감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개들이나 뭐 늑대, 뭐 고릴라들도 예, 뭐 사람처럼 그렇게 막 정신적으로 이제 고도의 이제 그런 창조적인 역할과 정신 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감정은 있죠. 그래서 무서운 거 보면 소리 지르고 흥분될 때도 뭐 예, 이제 흥분할 수 있고 뭐 또 어떤 이렇게 뭐 좋아하는 느낌, 뭐 싫어하는 느낌 이런 것도 다 가질 수 있죠. 변연계. 예, 근데 이제 인간은 이 신피지를 가져서 정말 모든 거를 다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기억, 뭐 사고, 뭐 학습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예, 네, 예, 이게 바로 이제 이 파충류네, 요 빨간 거. 근데 이제 만말, 그러니까 아까 포유류, 네, 젖을 먹이는 동물들, 네, 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은 예,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만큼이 다 인간이 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특별하게 예, 이렇게 창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이제 뭐 사고, 예, 이제 사고를 뭐 기억, 언어,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사고를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체계시키는 개념들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는 생각과 의미를 이제 소통하는 것인데 인간 사고의 유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언어죠. 예. 뭐 동물이 아무리 뭐 예, 말을 좀 할 수 있다 해도 예, 정말 한계가 되고 예. 그래서 언어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이제 차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 해결에서 보여주는 그 독창성, 예,
그리고 언어의 위력은 또 인류를, 그러니까 이 문제결에서 독창성과 이 언어의 위력은 정말 인간으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로 이제 특정짓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을 볼 것 같으면, 네, 이제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은 이제 어떤 정보를 부호하고 저장하고 인출해서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기억, 단기 기억, 그다음에 장기 기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돼 있는데 그 어느 동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의 용량은 무한하답니다. 그래서 보통 어른은 기억에 한 10억 비트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저장 용량은 1000배 내지 그것보다도 10억 비트에 1000배 내지 또는 100만 배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학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 학습에 있어서도 인간은 다른 유기체보다 월등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배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지식과 그 다양한 행동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보다도 더 많은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나 자신의 경험에서 획득한 지혜를 아이들에게 넘겨주거나 또 하기 때문에 각 세대가 더 지적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배울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인간과 조류를 볼 것 같으면 인간은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더 잘 먹고 양육해서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크고 강하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그런 방식을 배우고 그렇게 또 적용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항상 더 발전된 생활을 하죠. 근데 조류는 어때요? 지금도 뭐 천년 만년 지나도 여전히 이 조류가 먹는 거는 벌레나 곤충.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음식도 얼마나 요새 TV를 보면 개발되는 게 많아요. 뭐 맛있는 거 예쁘게 차려서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계속 개발되고. 그리고 인간은 또 자신을 위해서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만드는 것을 이제 배워온 반면에 그래서 안전하고 뭐 기능적으로 또 훌륭한지 그다음에 멋있는지 아름다운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류는 수천 년 동안 또는 몇만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둥지는 약하고 바람이 불면 어떨 때는 날아가기도 하고 비가 오면은 이제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생물학적 그 이제 관점은 이것으로 이제 끝내고요. 이제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또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뭐 시간상 이제 중요한 이제 몇 분의 이제 학자들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접근의 로저스는 인간은 자기 이해와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건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자원을 만드는 존재이고 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가치 덩어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스탈트 치료 접근의 이제 펄스도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자기 조절할 능력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개인 심리학의 아들러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위해 힘을 형성하고 자신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힘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독특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또 이제 심리학적 관점, 아까 형태치료의 펄스랑 이제 아들러 봤고요. 이 신학적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신학적 관점으로 인간은 모든 만물 중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필로 라는 분, 이제 이분은 이제 로마 시대 헬레니스틱 유대인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과 또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노,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자유의지, 영적인 존재를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독일 루터란 목사님인 게르하르트 이제 폰라트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외적으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기능을 인간이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칼바르트, 스위스 개신교 신학자, 이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보았어요. 즉 인간을 하나님의 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화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형상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 뭐 아무리 뭐 아무 동물들이 뭐 머리가 좋고 뭐 그렇다 해도 정말 뭐 고릴라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도 고릴라가 하나님과 또 신하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성서적 인간의 가치를 볼 것 같으면 뭐 성경책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이제 두 개만 이제 제가 그냥 뽑아왔습니다. 스바냐의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모든 말보다도 우리 인간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거, 정말 가치롭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이런 모든 이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이런 가치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또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가치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가치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증가시켜 이제 우리의 삶을 더 가치롭고 이제 풍요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런 인간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상담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몇 개의 요인들을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 첫 번째가 내 자신이 되고자 하는 being myself. 내 자신이 되고자 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중에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보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자신이 가진 욕구와 소망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감정을 갖는지 모릅니다. 심하면 이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뭐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을 회피하고 혼자 철수해서 막 힘들어하고 우울하기까지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 정체성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자,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좀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도 좀 더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불편한 감정을 제거하기에 그 감정들을 어떤 때는 억압하거나 뭐 부인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치하는, 전가하는 등의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할 것 같으면 자기 기만이 될 수 있고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좀 병리적이 될 수 있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바로 속과 겉이 다른, 즉 거짓자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된 것보다는 진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제 진우로부터 명품 가방을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뛸듯이 기뻐했어요. 근데 나중에 짝퉁이라는 것을 알고 가방을 막 집어던지면서 실망감에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명품만이 꼭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람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을 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때, 알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의 사람을 만나야 이제 신뢰가 가고 이제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상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만난 진솔한 상담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에서의 필요 충분한 3가지 조건 중 하나가 상담자의 진솔성입니다. 이 상담자의 진솔성은 잘 알다시피 내담자와 좋은 이제 촉진적인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 상담의 효과를 이제 긍정적으로 가져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정말 진실하고 솔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치성을 갖고 일관성을 갖고 내담자를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게 되고 내담자도 진실해집니다. 되게 내담자들은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자기가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가리려고 그러고 이제 모든 걸 좀 감추려고 그러고 제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담자가 신뢰가 되면은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자신을 개방하고 노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담이 성공적인 로 이제 끝나게 되겠죠.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며 이렇게 긴장과 불안을 안겨줄 수 있는 이 거짓된 태도와 이 가면을 이제 떨쳐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꾸밈이 없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어서 정말 진짜로서의 가치로운 자가 되도록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가 좋습니다.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성당님 처장님은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30분 한다니까 조금 짧은 것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40분, 50분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30분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3개가 더 남았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배도 고프실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수용하는 거. self acceptance. 우리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강점, 뭐 장점도 알게 되지만 약점, 단점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약점에 너무 치중해서 자신을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담자 중에는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무능력자로 여기면서 좌절감과 함께 자기를 비하하고 나 못났어,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못해 이러면서 이제 위축되어 있고 더 나아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진 이제 자신의 능력이 원하는 목표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가 큰 경우입니다. 네, 이게 클수록 참 불평, 불만, 이제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담자들 중에는 자기 안에서의 이 불일치와 또 자신이 자라온 그 환경이나 현재 조건들이 이제 불만족스러워 원망과 불행감을 가지고 사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타인들과 사회를 탓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볼 때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들은 가진 것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삶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예. 우리들 중에는 네,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치감을 충분히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갖고 태어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아는 동시에 내 자신의 장점, 자질, 자산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능력, 한계, 그리고 지금 이대로의 내 자신을 그대로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 그대로. 예, 우리가 잘 아는 로저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기한 역설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수용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 자녀가 자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녀를 수용해야 합니다. 또 내담자가 자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가 내담자를 편견 없이 비판 없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거나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존중, 이 소용을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네.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긍정적인 인간으로 느끼고 가치롭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가 부모로부터,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받을 때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내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예, 혹시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조각물입니다. 근데 조각물이 너무 아름답죠. 예, 이것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중에서? 예, 이거는 소공동의 신세계 백화점 하늘정원에 있는 조각물입니다. 예, 세계적인 유명한 조각가 제프 군스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Sacred Heart, 성스러운 하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조각품을 얼마나 사들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짐작이가 이렇게 뭐 추측을 해도 좋습니다. 얼마쯤 사들였을 것 같은 생각 드십니까? 네? 10억이요? 예, 300억입니다. 예, 정말 놀라운 고가. 예. 그래서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이 값을 치렀겠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작품도 작품이지만 저는 이 조각을 사랑을 상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내포되어 있어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선물을 사서 예, 사랑을 담아 자신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함과 행복감을 주는 힘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나아가 이 사랑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는 그녀는 마음에 사랑이라는 원료를 채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듯 사랑의 터치가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부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심이 사회적 관계에서 그 힘을 다 발휘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쓰고도 좀 멋지다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예. 왜냐? 예,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는 예,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끝나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을 저는 성장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내 자신이 되고 나를 수용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칼 로저스는 인간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현실 치료가인 글래스도 모든 개인은 건강이나 성장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먼저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상처나 손상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식물도 병이 있으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어린 시절 방치나 학대를 겪은 이제 내담자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인이 됐지만 그 내면에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그러죠. 신체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이 안에는 어린아이가 해결되지 못한 모든 감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사고와 정서 그리고 행동이 건강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격 이론가인 고든 올포트는 성숙을 건강한 성격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성격의 특징들을 제시하였는데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친밀감, 애정, 인내를 보이며 또 그러니까 타인과 따뜻하게 관계하며 또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저스도 그 유명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사실은 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랑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를 최적의 심리적 성숙을 가진 사람이라고 또 로저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들을 점차적으로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삶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자아 탄력성을 발휘하는 성격을 가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최종적 목표는 내담자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상담이 종결될 때 내담자는 더 이상 상담자한테 의존적이지 않고 또 타인들한테 의존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스스로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상담자는 키워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두드러지게 이거는 정말 변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옛날 컴퓨터하고 핸드폰이라고 봅니다. 제가 1980년도 초에 미국에서 살 때 이제 컴퓨터 계통에서 이제 일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컴퓨터는 지금의 냉장고 2배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이라고 전화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컴퓨터나 마찬가지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손에 있어서 핸드폰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제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우리는 자신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더 나은 자신으로 더 나은 삶으로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티브.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창의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창조성을 인간의 잠재적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훌륭하게 창조하고 완성하기 위한 자유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실천치료자, 의미치료자의 창설자인 빅터 프랭클도 인간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부분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 환경, 문제들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삶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기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프랭클은 나치들 때문에 자신의 부모, 형제 그리고 아내가 몽땅이 다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고 그리고 자신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뭐 굶주림과 그 혹독한 추위 그리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벌써 정신과 의사였지만 그런 것이 아무 그런 가치를 하나도 쳐주지를 않는 거죠. 그 수용소에서는 막 짐승처럼 다루고 그래서 동료들을 보면은 그냥 삶을 포기하는 이제 그런 동료들이 있는데 이 프랭클은 순간순간에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남으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의 경험에 대한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삶을 재창조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로저스도 인간은 경험을 통해 가치를 형성해 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경험은 다 소중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또 상담자가 되기 전에 과거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또 부정적인 경험을 너무 이제 가진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인 경우에는 제가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부정적인 경험도 앞으로 상담자가 돼서 큰 자산으로 긍정적으로 씌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것도 다 우리는 거기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가치를 또 찾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서 배우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해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과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삶을 내가 창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머지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서 인생 스토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느 소설을 보면 굉장히 주인공이 힘들었지만 고난과 시련과 나중에 뭔가 성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내면은 우리가 속이 후련해지면서 너무 그 소설이 정말 잘 읽었다 하면서 좋은 소설로 우리가 여기고 좋아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모나리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이 그림은 이제 유화로 그린 이제 걸작이잖아요. 자, 여러분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탑 10이 어떤 것들인지 또는 이건 한 몇 번째 들어갈까? 바로 1위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 전 세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1에서 20 랭킹에 모나리자 그림은 또 몇 번째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위.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영리해 주시기 시작했나? 그래서 1위 맞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답니다. 이 그림이.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고가인데 이 고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고가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바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까 300억도 되게 놀랐는데
예, 이거는 좀 더 합니다. 네? 1조? 40조라 정도. 네. 저는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예, 이러한 걸작도 수없이 덧칠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유명한 그림 이가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유화를 많이 썼는데 이 덧칠을 잘하는 거로 소문이 난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은 그 위에 덧칠을 많이 했는데 뭐 숙련된 화가들이 이제 기법을 잘 익히면 유화는 덧칠이 매우 용이한 그림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수십 겹이 아니라 어떤 때는 더 그 이상의 층층이 쌓아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하나, 이 그림 혹시 누구의 그림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모네. 네. 저도 모네, 인상파의 모네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예. 예.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지베르니에 가서, 네, 이 모네의 정원을 가봤습니다. 뭐 제가 못 가본 데도 많지만 여기는 정말 관심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도, 이 연못도 가서 보았습니다. 예. 근데 모네도 보면 덧칠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한 가지의 이 자기 정원에 색깔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덧칠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이 그림도 이 그림이지만, 예. 혹시 정말 이 그림하고 비슷한가 가봤더니 글쎄, 그래서 보면 약간의 꽃 같은 건 좀 더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뭐 찬란한 봄에 뭘 하면은 이제 많은 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왜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도, 예, 우리의 과거도, 우리 과거의 삶이 우리 중에 되게 어둡고 이렇게 패인 부분이 있다면 유화 그림처럼 앞으로의 삶은 더 밝고 창조적인 덧칠을 하여서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네는 그림을 너무 이 수련이나 뭐 이제 그 연못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이 수련과 연못과 관련된 그림을 거의 200개여 점을 그렸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몇 개가 훌륭한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수정하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것에 비하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하고 덧칠을 해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의 작품은 예, 현재는 미완성입니다. 예, 예, 아직 창조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언제까지 예, 삶을 예, 살아갈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 또 무엇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저는 제 삶도 하나의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이 말을 하기 전에 예, 저도 이제 살면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한때는 무용가로, 건축가로, 뭐 또 사모로, 또 새아이의 엄마로, 그다음에 교수로, 또 뭐 상담자로 이렇게 삶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예,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종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성격을 또 알게 되고 또 언어와 문화와 또 많은 그런 다양성을 또 경험해서 그것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가치로운 것으로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사모일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알다시피 사모가 왜 힘든지 뭐 얘기를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쩌면 저 안에 있는 예술성 또 제가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서 막 자연을 찾아 나서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저희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처럼 예, 생활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예, 예.
그랬지만 어느 날 정말 어느 순간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 남편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의미롭고 가치롭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더 편안하게 해주고 남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예, 그러한 상담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뭐 그림으로 본다면은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예, 이면은 저도 예, 이렇게 모네처럼 더 아름다운 것들을 예, 창조해서 집어넣고 또 잘못된 거는 또 수정하고 이래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엇을 더 집어넣을까 추가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여러분들도 꾸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기를.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모두 이제 끝내면서 예, 가진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더 가치롭게 되고 나아가 뭐 내담자들의 삶을 더 가치롭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선한 역할을 인간의 가치를 살리는 상담자의 귀한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